수상한 종목 고스톱 시간입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 금요일장 또 마무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참 이번 주에 이틀 거래하는 건데도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고의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네, 쉬었다가 일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네. 이번 남은 이 거래일 동안에 그 매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진짜 추석 때에도 진짜 미국 시장 신경을 써야 되고 FOMC에다가 오늘 BOJ까지 심지어 BOJ도 지금 또 3시 반부터 또 기자회견이 또 총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또 미국 시장까지 또 주말에 계속 이제 머리를 싸매야 되는 좀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플레이보다 일단 비컷 했습니다. 비컷 했으니까 뭐 제약바이오 최근에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고 결국에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일단 반도체에서 넘어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발빠르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이 만약에 속보가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적은 어땠을까요?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에 주가 전망 맞춰주셨고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2차 전지, 대왕고래 테마 또 있네요. 금요일마다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있고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유한양행, 금양, 한국가스공사, 모비스순인데 첫 번째로 보일 수상한 종목 후보는 유한양행입니다. 15%에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어요. 뭐 오늘 종목 토론방에서 이러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는 글들을 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알테오제도 살짝 언급을 해봤거든요. 네. 이화진 과장님이 예전부터 40만 원 그 이까지 본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유한양행의 오늘의 그 소식과 주가의 반응 잘 나온 겁니까? 네, 일단 뭐 오늘 뭐 올라온 여러 가지 기술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뭐 한 건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제 에이즈 치료제 천억 관련된 원료 공급 이제 이슈도 있었고 두 번째가 아마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기술 중단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얀센과의 병역요법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4세대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단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실패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존에 하고 있던 병역요법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아비반티밥이랑 이제 그 리브리반트 관련해서 아스코에서 데이터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때 유학년도 급등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4천억 관련해서 기술 수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있지만은 그만큼 내년에 로열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거리소가 지금 빠르게 이제 북미 시장을 침투율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의사 입장에서는 타그리소가 나을까 아니면 렉나자가 나을까 지금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말 계속 꾸준히 지금 렉나자가 높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좋아진다. 그럼 내년부터 받아야 될 유학여행과 오스코텍의 로열티 규모는 점차적으로 커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4천억을 보기를 하더라도 4천억 이상에 대한 좀 기대를 커질 수 있다는 거에 좀 유학여행에 좀 큰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물론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화진 과장님이 내가 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유한양행은 매도하십니까? 더 들고 갑니까? 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약바이오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겪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큰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2014년에 그 사이클 봤었는데 네. 그때 바이오만 붙으면 다 갔었잖아요. 네, 전 그래서 맞아요. 주식이 되게 쉬운 줄 알고 경제방송 입사해서 되게 재밌게 방송했었는데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보다도 더 좋은 사이클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꿈을 봤지만 네. 지금은 이제는 실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안을 했을 때 우리가 빅파마들 업체들 보게 되면은 시총만 50조, 100조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셀트리온도 시작이고 삼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밑에서부터 1조 이상의 매출들이 나온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규모를 봤을 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어도 최소 사이클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유한양행은 함부로 매도했다가는 또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모비스인데 참 이 종목은 이슈에 인해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양성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양자 관련 양성자도 눈에 보이는 기술은 딱히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모비스가 상한가 갈 만한 재료였는지 팩트를 따져본다면요. 사실 뭐 모비스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초전원대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그 양성자 관련된 기술이나 이 플래시 기술을 통해 가지고 1초 만에 뭐 암치를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체가 있냐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병원이나 여기서 일반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투약이 아니라 즉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임상 테스트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이하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가끔 저도 여기 나오게 되면 테마주와 관련했을 때 이 기술들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실체가 어느 정도 눈에 보였을 때가 지속성을 가지는 거지 이게 단순한 오늘 하루에 대한 기사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던 거는 어느 정도 그게 길게 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전 다음 주쯤에는 이거는 스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비스가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건 저처럼 그래 양성자로 뭘 하는데 실체가 있어라는 분들이 보니까 삼성병원이랑 같이 그렇죠. 암과 관련해서 치료를 해. 그럼 실체가 있네 하고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여기서는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도요. 네. 금리 인하 수혜 줍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것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R&D 비용이 들긴 하기 때문에 그쵸, 네. 물론 이것도 조달을 계속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우리가 기사에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서 좀 흥분할 수 있는 소재가 나와줘야 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금리 인하 수혜주라서 초전도체 접근하자라는 저는 그런 로직은 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패스할게요. 네, 이렇게 모비스는 스톱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 3%가량의 상승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좀 힘을 잃었어요. 0.51% 상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최근의 하락장 속에서도 나름 잘 버텨줬습니다. 네. 그게 뭐 전기차 포비아로 촉발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앞으로 그 저가 매수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 전력이 붙었었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 LG엔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나름 이제 물론 아직까지 양극재와 리튬은 제외하고 배터리 셀 업체 쪽은 그래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반도체 대안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이 돼 있고 물론 8월달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계속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은 북미 쪽은 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물론 이제 GM이나 아니면 현대차 동맹 이슈도 결국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와 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관련 이슈가 시장에 대한 4세대 플랫폼에 좀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급 공정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계속 게임 체인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CIS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전기차 쪽과 경쟁을 중국 전기차 이제 배터리 쪽과 경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가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차세대 플랫폼, 전고체나 아니면 건급 공정, 지금 대부분 습식 공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도 우리도 게임 체인저 있다, 삼성 SDI도 이제 전고체 있다. 이 두 개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결국에 시장에서 조금 수주 모멘텀이나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은 투자 의견에선 고인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에 주가도 좀 반응해 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윤곽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에 업황에 대한 회복 지연에 대한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배터리 셀 쪽은 접근을 해도 비중이 조금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고요. 이 역시도 이제 미 정책 수혜로도 볼 수 있고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모든 걸 다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셀은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장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안 나오셨잖아요. 네. 어제 다른데 경제방송 나가셨습니까? 네. 반도체 겨우 이야기 하셨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중립적인 의견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사실 뭐 어제 뭐 삼성전자만 그 외국인이 1,900만 주 매도세를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공포죠. 공포적인 측면에서 반등은 나올 거긴 하나. 그러나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게 대한 고민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중립적으로 그 말이 모건스탠리 쪽의 입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과하게 빠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의견인데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기판하면 그렇죠.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네. 한때 그 엔비디아 열풍 속에 거의 소부장 탑티어였는데 현재 위상은 많이 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전선왕 대표도 얘기했던 그런 블랙의 가속기도 한 달, 두 달 지연한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거의 한 달 지났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물론 모건스탠리 스탠스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도 블랙의 가속기 GB200이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지나갔던 어느 정도 그 쉬었던 구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스페타시스가 바로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MLB 기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 쪽의 오공장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향후에 대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부터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모건스탠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HBM보다는 기존에 이제 디램 메모리 쪽에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요거 AI 수요에 대한 어제 뭐 트렌드 포스에 대한 관련된 언론 기사에도 나왔겠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10월 초에 삼성전자 전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두려움이 충분히 씻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럼 여기서 곱니까 스톱입니까? 일단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의견입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또 나왔습니다. 동해 가스전 이야기인데 오늘 오후에 테마가 강했던 게 저희가 지난번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에 봐야 될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로 이 동해 가스전 이벤트를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때문에 GS 글로벌이 오른 건지 그리고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네. 지금 이벤트를 맞이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 뭐 올랐다고 봐야 되나? 나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25일 2차 이제 전략회의가 열리게 될 거고 이제 계속 그 흐름대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주관사 선정하고 해외 쪽 자금 조달하고 그럼 12월 달에 석유 이제 시추 탐사 시작되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가스공사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12월을 일단은 단기 고점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이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2월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 10월, 11월 가면 갈수록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 있을 거고 그 로드쇼에 따라서 뭐 아람코나 엑스모빌이나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저는 충분히 자금 2차 관련돼서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11월쯤에 MSCI 편이 한국가스공사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GS 글로벌이나 화성배불이나 이런 테마 쪽의 상승 흐름은 좀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GS 글로벌 제가 대항고래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해상풍력 쪽입니다. 그 누굽니까? 또 해리스 후보 트레이드의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안성맞춤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흐름은 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 고 의견입니까? 네, 그 의견입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딱 그 일정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지금까지는 고가 많은데요. 금양, 모비스, 젠백스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7개는 고입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저희 안 그래도 오늘 방산 이야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이었네요. 이라크 관련해서 네. LG 넥스원 3조 7천억짜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도 폴란드 2차 계약이 9월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온 얘기긴 하겠지만은 일단 실적도 3분기 때는 현대로템과 LG 넥스원은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이제 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BOJ 끝났고 FOMC 끝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넥스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 이제 향후에 대한 수출 계약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게 또 방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철도도 굉장히 레일 솔루션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좀 방산 쪽 관련해서 특히 3분기에 모멘텀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LG 넥스원의 이라크 관련 수주 본 것처럼 지금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관련한 2차 관련해서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한 업사이드 한 10% 정도 열어두면 될까요? 저는 2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